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끌어당김의 법칙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적 부를 달성하기 위해 멋진 고급차를 타고 있는 자신과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심상화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상만으로 현실을 창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상의 법칙에도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에 빠져 33개의 계단이라는 출판사를 만들고 그의 강의를 번역해 출간하고 있는 리그파라는 필명을 가진 저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책 네빌링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상의 법칙이 의도하는 목표는 우리 의식의 초점을 지금의 이성과 감각이 말하는 나로부터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옮겨 놓는 겁니다. 아니, 옮겨 놓는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그 목적지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이걸 좀 더 단순화해 본다면 우리 앞에 두 대의 TV가 있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한 대는 현실이라는 것을 방영하고 다른 한 대는 상상의 세상을 방영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관심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가 관건인 겁니다. 상상의 법칙이란 이 두 대의 TV 중에서 오직 상상의 세상을 방영하는 TV에만 관심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영하는 것에 푹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상상 TV에 무엇이 방영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위의 일은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재미있는 만화가 나오는 TV를 보여준다면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 그것에 푹 빠질 겁니다. 하지만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틀어준다면 따분함을 못 이기고 금방 다른 곳으로 돌아서겠죠.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성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바타와 같은 SF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런 영화를 보러 갔다면 아마도 영화에 집중해 라는 식의 충고는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영화를 보는 저를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주인공이 하늘을 날 때는 마치 저도 날고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표정을 지을 것이고 하강을 할 때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의 무중력을 제가 경험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을 겁니다. 또 슬픈 일이 날 때면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찡그리고 기쁜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성과 감각은 계속해서 나를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감각의 나, 이성의 나로 묶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넌 침대에 누워 있어. 넌 오늘 매출이 좋지 않아. 현재 경제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아. 이처럼 이성과 감각의 이야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것을 방영하는 TV 시청을 거부하고 상상 TV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상 TV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방영되고 있다면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에 흠뻑 빠져서 실제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상상 안에 푹 빠지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에 푹 빠져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는 잊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틀어진 TV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몰입의 강렬함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도 어떤 장면을 목표로 했느냐에 따라 몰입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자신이 몰입할 만한 것을 찾는다면 애써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성과 감각의 함정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흥미가 없는 것에서 흥미를 유도하는 일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흥미가 있는 목표와 상황을 고르게 된다면 조금은 더 쉽게 상상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직접 이 법칙을 사용해 보지 않은 분이라면 난 그다지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어도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실제 해본다면 그 차이는 의외로 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네빌 고다드에 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가 거의 5년 전쯤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결혼한 상태로 공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30이었죠. 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으로는 힘들었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마저도 바닥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암울하였죠. 실패자의 전형적인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처럼 네빌 고다드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 몇 번에 걸쳐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현재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였고 자신감도 되찾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와 통장 잔고에 영자가 여러 개 붙은 것을 상상했더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기에 저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이런 상상이 그저 무미건조하게만 느껴졌고 별다른 느낌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상상의 법칙을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이라고 간단히 정의하였는데 저의 상상은 왠지 그런 것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의무감으로 공부를 할 때 무미건조하게 책장을 넘기듯 그 상상을 무미건조하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심상화를 잘 해냈다면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의식 상태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상상을 하기 전에는 욕망을 통해 결핍감이 표현되었던 것이 상상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것을 이미 갖게 되었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욕망과 결핍이 사라지죠. 그래서 상상을 제대로 하고 난 후에는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마음이 원하는 욕망을 향해서 계속 뛰어가다가 그 달리기를 멈추고 편히 쉬는 것과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상상은 그러한 효과를 전혀 주지 못하였죠. 그저 무미건조한 것이 상영되어 제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주식에는 흥미가 없는 저에게 주식방송 TV가 틀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였고 하고 난 후에도 결핍감이 그대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 말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목표로 삼아 보았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대단한 고급차를 타고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기도 했지만 이런 상상을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현실감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저를 깊게 몰입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장면을 더 해보았지만 그렇게 목표로 삼은 것들 족족 몰입도 못하고 기쁨을 주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조급함을 비우고 제가 흥미를 가질 만한 장면을 찾기 위해 주변의 상황들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하였죠. 그러다가 제가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내,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매형들은 저를 항상 안쓰러운 눈으로 보곤 하였죠. 제가 진짜 바꾸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시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도 이 시선을 바꾸어서 내 자존감을 되찾고 싶다는 것이 제가 진정으로 바라던 장면이란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것들을 목표로 잡아보았습니다. 우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집을 온전히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면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과 어울리는 행동과 말을 하도록 상상하였습니다. 아내도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들과 매형들이 저를 보고 칭찬하는 것도 느껴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 자신을 위축되게 느끼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실제로 축 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어깨가 저절로 쫙 펴지는 느낌이 들었고 뿌듯하였죠. 그리고 이 장면은 의무감처럼 느껴지지도 않았고 저의 하루 일상에 피로회복제와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장면을 자주 반복할 수가 있었고 틈나는 대로 이 상상을 계속하였습니다. 그건 마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상 그 자체가 너무나 즐거워서 그것이 목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제 자신에 대한 관념도 바뀌어가기 시작하였죠. 확실히 나에 대한 관념이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상황이 바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책을 처음 출간하고 일주일 동안 단 한 권의 책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조바심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 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이 책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책을 공유하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 책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정하지 못하였던 시기였죠.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네이버의 비욘드 더 시크릿 카페에 올리자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장황한 책의 설명과 함께 별 기대 없이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전문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그 게시물의 반응이 뜨거웠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게시물 댓글만 수백 개가 넘을 정도였고 그 책을 읽은 분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의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입소문을 타고 책이 팔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종교 분야에서 그 달과 그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1위와 2위를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보는 것과 평소 관심도 없던 장르의 영화를 보는 것은 몰입의 측면에서 정말로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애를 쓰지 않고도 몰입을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온갖 힘을 다 써도 몰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상상도 이와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경제적 결핍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장면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흥미를 끄는 장면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몰입을 할 수 있고 감각과 이성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상의 법칙을 이루는 지름길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